뭐 북한군을 갖다가 파병을 했다 하는데 이게 뭐 사진도 안 되고 한데 아마 사진까지 올라오는 거 봐서는 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박정희가 하는데 그대로 지금 북한도 따라간 것 같은데 베트남 파병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 날아가 있는데 북한도 지금 돈 벌라고 지금 보낸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그쪽에 우리 김용환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근황하고 잠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어제 국정을 해서 국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심상준 선수. 그전에는 썰이었는데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됐고 네. 이제 거기 이제 만 명이 넘으면 우리가 옛날에 월남전에 파병하고도 인구가 막兵力이 많아서 그 당시 베트남도 북한에서 조종사하고 이렇게 많이 파병을 했거든 사실은요. 그랬는데 아마 이 병력이 바로 후라이라로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국경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아마 그 재래식 무기도 컨테이너로 뭐 2만 개 가는 거다니까는 북한에 안 쓰는 이제 우리 지금 전쟁은 우주전 전쟁하고 막 하지만 국경지대 이런 데는 아직 재래식 무기가 많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맞은 것 같아요. 러시아가 병력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 국경지대 막 취약해서 그 취약 일부를 우리 북한군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북한도 또 이번에 또 우리가 한미 동맹 가듯이 또 러북 동맹을 해가지고 내가 연관제가 똑같이 대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쟁에 나겠습니까만은 이거는 뭐 두 나라가 있으면 전쟁이 나지만 우리 한반도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합동으로 몇 개 있어서 바로 전쟁이 나기는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이 넘어간 거는 어제 오후에 팩트로 국전에서 선전한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홍해 인간의 이 이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후손들이 못 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돈 벌라고 전쟁터 가가지고 지금 남 죽이는 걸 갖다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십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나중에 또 우리 조동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걸 할지 이제 나중에 맛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 전태에 관련돼 가지고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하현재 우리 선생님 갔다 오신 소감 좀 들어보고. 일단 어제 위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인사말로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전태일 정신이다. 정말 이제 공연 끝날 때까지 가슴속에 남았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근데 이제 그 정신을 좀 이게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분신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을 했던 거고 분신을 기억할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보는 그 희생 정신이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살자고 내가 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가 아닌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그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다시 발전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사람들이 더 왔을 건데. 아니. 그러고 이제 인간들이 알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아지면은 임영웅이가 와봐요. 또 뭐 어제 정말 오랜만에 그 목소리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노래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전태일을 같이 기억하는 자리 마련해주면 감사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뭐 그런 자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양아트센터에서 이제 공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첫 번째를 갖다가 우리 손필근 선생님께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대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발표해 주시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이제 손필근 원장님이 새벽에 워낙 부진하셔가지고 4시부터 막 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태일 열사가 죽을 때 했는 말 내 죽음을 헛되이 하려 하는 말이
자기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건 별로 사람들한테 감정을 못 부지지만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라는 명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시민하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 불가 용어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남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남의 작은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던 관세음보살이 되라. 우리 전태일 여사가 그래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구가 이 지금 전태일 정신을 회복하는데 전태일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희생이 되고 있을 때 매주 목요일 날 오랫동안에 그 지금 그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해준 그런 조직이 미모회라고 있습니다. 그 미모회가 쭉 활동을 해가지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보다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요게 이제 버전업이 돼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금 주제로 해가지고 매일 지금 우리 대구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미목회가 다시 이제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11시에 그 한일극장 앞에서 팔레스타인에게 평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시위를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정용훈 선생님 식사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 이게 지금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요새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1인 시위를 끝까지 못할 판입니다. 24일 날 뭐 회의를 한다 하는데 이거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 간판을 내려가는 게 반인 것 같은데 이목회가 좀 잘 이어받아가 팔레스타인이 전쟁 끝날 때까지는 1인 시위라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전태일 동맹이지 이게 그것도 못하면 전태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동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목회에서 잘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필 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데 박찬석 총장님은 말씀이 토요마당에 이거 나오는 회원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의무다. 의무도 이행 안 하면서 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세를 뜻을 담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대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고로 요거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방영이 돼서 됩니다. 우리 하현재 TV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한강 작품 하나는 못 읽었어요. 근데 한강 작품은 안 읽었다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또 모른다고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왜 쾌거냐 하면은 제가 노벨상 그 뭐 라틴 문학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쿠바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데는 앞에 거대 장면보다 노벨상은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 인간의 그 심성을 파헤치는 게 노벨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우리가 한강이 4.3과 5.18을 다뤄가지고 노벨상을 문학에서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아는 마르케스를 한다는 거죠.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지금 마르케스가 콜롬비아에서 5.18과 같은 그런 폭동에 희생당한 사람을 갖다가 아주 뭐 몽상적으로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줬어요. 근데 한강도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4.3과 물론 그 채식주의도 있다 그러나 4.3과 특히 5.18을 바라는 그 문제가 꼭 제가 처음에 하자마자 마르케스를 바로 이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좋고 그 5.18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사 우리가 겪은 모두 다 겪었잖아요. 우리 동학도 안 겪었고 뭐 일제시대도 안 겪었고 뭐 이런 거는
관념상이나 우리는 5.18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 5.18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서 그렇게 다뤘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그 큰 사건이 5.18이라는 것이 그 5.18에 있었던 그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기억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한강이 그걸 갖다 공통점을 찾아내서 세계 보편사의 양심에 호소했다는 것이 노벨상 주제라면 광주에 5.18이 있다면 저거에는 전태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왜 오늘 전태일로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전태일 생애 딱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태일이가 한 4살, 5살 정도였어요. 대구에서 48년 태어나서 50년에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그때는 자갈치 시장 시작바닥에서 자고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고 난 뒤에 그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 이제 명부대에서 그 봉제 일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봉제 기술자입니다. 그 취직해서 상당히 이제 그때 아마 전태일 일생사사 4-5살 때 의식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가장 행복한 행복하고 안락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 안락한 시절을 보냈을 때 처음으로 마당 있는 새끼에 살았다. 그래서 제가 아래 전순옥 여사를 만나가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마당에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마당에 우물이 있었다. 그 정도로 큰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애가 방 안에 발라벗고 그 구들목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 바깥에 보니까는 전태일이가 그래 이제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부산에 쏟아져 들어오니까는 마당마다 막 이 피난민들이 점령을 하고 그랬는 거예요. 거기 마당에 애가 전태일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입느냐 그런 물으니까는 제가 옷이 없어서 제 옷을 벗어줬어요. 그러면 네 옷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아버지가 내한테 다시 만들어주면 그래 엄마가 이걸 칭찬도 못하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내 아들이 이렇게 대견하구나 싶었는데 또 그걸 대견하다 하면 완전 옷 쪽쪽 나가노. 그래 평소에도 이게 집에 있는 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볶아서 피난민 애들이 자기 동네에 오면 나눠줬다. 미국 쌀도 뭐하고 그 당시에 잘 살아서 이게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천선적인 그 성품이 전태일이라 평생 그런 걸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이라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수비에서 나는 남깁니다. 그러니까 요게 4살, 5살입니다. 그리고 1961년도부터는 전태일이가 한 13살, 4살 됐을 때 그때 이제 남산에 그 천막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산에서 고의적으로 불이 났는 거예요. 그 남산에 있는 천막촌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용도동에 갔답니다. 그래서 용도동에 갔는데 그 용도동에는 뭐 가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대추밭이었답니다. 동네는 바깥이 뭐 청계시장고 얼마 거리인데 바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도 그렇게 처음에 그건 그거야. 그 헛간방에서 이태원 헛간방에서도 헛간방 세 집도 월세를 못 내가 용도동으로 쫓겨갔어요. 그 용도동에서 쫓겨가니까는 천막 칠 것도 없어요. 천막 살 돈도 없어가 천막과 천막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그거를 지붕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바깥에 이제 벽에는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밤이 춥고 그래
하기가 그렇게 살 적입니다. 한 번은 그 동생 전태일이를 데리고 그 배추밭 수확에 있는 배추밭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한 군데를 열심히 보니까 동생에게 요 장소를 꼭 기억하래. 그래서 뭐 전태사님은 영문은 모르고 기억했지만 날이 어두울 때 이제 메밀을 하나 들고 아까 그 길로 가지. 그래서 갔더니만은 길가에 이만큼 쌓인 한 무더기를 내기에 담더래. 그래서 달마가 거의 전부 다 거기에 청계천 기류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가 마른 내가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가더니만 그걸 깨끗이 씻는 걸 보니까 뭐냐면 곰팡이 핀 무말랭이. 곰팡이 핀 그 무말랭이를 집에 와서 깨끗이 씻다가 그걸 다시 삶아가 소금물에다 그걸 반찬을 먹어요. 그게 61년도에 경험인데,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청계천에 할 때 어떻게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줬나니까는 전태일이가 했던 유명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전체다.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그 과거의 그것을 사생활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탕으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 불과 몇 살 소년이고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2년도 다니는 동안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요. 여기에서 잠깐 1년 다니는 게 학력이 전부입니다. 근데 뒤에 제가 전일 수기를 한 이 정도 한 2,000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그걸 갖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국문학과 교수들도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깊고 맹간한 철학자 이상으로 철학적이고 글을 잘 써요. 이게 기적적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런 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는 그 바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동생한테 이야기했고 14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로 뒤에 이제 대구에 옵니다. 대구에 요 전명덕 고등학교 청옥 국민학교에 오는데 왜 여기가 가장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복원하고 있는 그거는 전태일이가 그때 거리에서 그 병뱅이를 자랐어요. 신문팔이 금팔이 하루에 이런 거로 쭉 자라다가 처음으로 비록 야간 그때 이제 경대 학생, 대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교사했던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좋았다면 첫째 공부할 수 있었다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비로소 친구를 만나는 거야. 그 15살 젊은데 14살 15살 때인데 그 친구가 그 유세이드나 원석이 제철이 이 친구를 고등공민학교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세 번째는 하도 좀 똑똑해서 반장을 맡았단 말이야. 근데 부반장이 예건 김예건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일단은 짝사랑하는 재미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태일의 그 인생에서 지배하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공부하고 친구하고 여학생을 만나고. 그래서 거리에 이제 65년도에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대구 살지는 별로 안 돼요. 태어나서 좀 살았고 대구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서울에서 청계천에 이제 전부 같이 다 모이잖아요. 못 사는 빈민들이 모일 때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대구 사람이죠. 그 정도로 대구 여기서 살았는 자기 의식적으로 산 게 1년 반밖에 되지만
자기 전 일생 개발 22년도 안 되는 전 일생을 지배했던 그것이 바로 결국.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태일 그때 같은 게. 그러고는 이제 전태일이가 평화시장에 하고 난 뒤에 아까 그 남산에서 천막상에 살았어요. 천막을 자기 월급 받은 돈하고 엄마가 또 뭐 신고 살이 비슷한 거니까 돈 모아가 천막을 벽을 했는데 그게 불에 타버렸죠. 그때 65년도 초에 아마 그 정부에서 불을 낸 거예요. 남산에 하도 사람이 빠글빠글거리니까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불을 제가 하여튼 그 불을 놨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쌍문동 그 천막 그 공동묘지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머지 그 생애를 한 4년 반인가 5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요거는 이제 동생 전태일이를 제일 마지막 동생이 전태일 편견에 보면 순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동생이 전태삼도 잘 알려지고 또 밑에 여동생 순옥이는 영국 유학 가서 국제학까지 했기 잘 알리는데 전 순덕이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50주년 때 전순덕이를 그 했는데 테리라고 만났는데 그때 김상봉 교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이제 전순옥 여사가 동생이 내가 순덕이다 이런 지금 이제 테리다 하니까 김상봉 교수가 그렇게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덕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엄청 반갑다 해서 그 전태리 씨를 엄청 칭찬을 그 반갑다고 했는데 그때 나중에 들으니 그때 이 사람이 애인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그 당시에 돌아갈 때 큰 오빠가 돌아갈 때가 자기가 10살 때라 그래 경찰을 찾아오고 막 국회동하고 엄마가는 거기에 엄마는 이소선 어머니는 평생 동안 감옥 내생활 도피생활을 위해 하는 막 자기는 그게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렸는데 그때 김성봉 교수가 자기 나를 그렇게 고마워. 그래 바로 그날 저녁에 할때 전순들고 발언을 굉장히 길게 발언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전순욱 교수가 하는 말이 야, 내 동생이 남 앞에서 이야기도 하는 거야. 그러고 이야기를 엄청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2000년 2월 1일 날 서울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자기는 전태일의 동생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평생을 누구든지 전태일과 엮이는 것이 싫어했는데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거하고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안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에 2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술도 마시고 근데 횟집에 가서 회도 사주고 그때 이제 했는 이야기가 남산에서 불이 나서 상문동 천막청으로 그 공동묘지에서 천막청으로 이사가고 하니까 아침만 되면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욕설과 아침만 일하면 막 욕설고 막 싸우는데 자기 오빠는 그 10살인 동생이 그 살 때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남이 쓰는 그런 상서로는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토를 안 달고 항상 예의해. 그래 자기 오빠가 너무나 다른 거야. 그래 오빠를 존경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4-5살 때 가지고 있는 전태일 성이 중간에
뭐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풀빵 사주고 뭐 그런 이야기는 배우고 아까 저거 하여튼 자기가 남한테 그 약자를 두고 아까 중요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응답하락하는 거는 내 죽음을 확정하지 말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환경에도 그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갖습니다. 남에게는 착하고 자기에는 무진자의 엄격이 있어요. 자기 소개서를 보면은 그 20가지 자기 소견서를 보면 이거는 인류의 성자, 뭐 우리가 있었던 기독교 성자, 심지어 불교의 그 토굴에 들어가 있는 스님, 그것보다 더 그런 엄격한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러고 나머지는 또 이라고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출발했지만 전태일이가 가장 위대한 점은 동정심으로 출발한 사람이잖아요. 슈바이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마더제 여사는 인도에 가서 비밀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동정심만 가질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슈바이즈가 콜라카마 사실은 제국주의 그 모습을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떠나가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마더데레사도 인도에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나의 동정심만이 아니라 나의 연민이 아니라 너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 하루 임금이 14시간이 16시간 50원입니다. 한 달에 1,500원.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다방커피가 50원이었어요. 그 업주들은 그래서 시켜놓고 방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그게 50원이에요. 그게 14시간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했던 그 대가가 50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담 레이지 얼굴 반반한 마담 레이지 옆에 앉아가 뭐 이래 농담 놀고 하려고 쌍화차를 계란 띄운 쌍화차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 가격이 200원이었어요. 이런 환경을 전태일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 환경을 변화를 해서 모범을 뭐 여기까지 돌아가면 제가 전태일 이야기하려고 하면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 모범업체를 만들고 또 뭐 서울시청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 타면서 다 보내잖아요. 보라고 15살 환기통부나 조그만 게 있어요. 3m짜리 1.5m 나가는 그 속에서 14명을 때려가지고 7, 8, 9풀 라인을 잇는 걸 하다 보면은 한 16살, 16살 되면 폐병, 생리부수, 하여튼 여성이 가져올 수 있는 이 병을 그 당시 다 끊는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얘들이 꾸벅 졸아가 일을 실패한다. 또 기침을 콜록 해 결핵 걸린다. 그 자리에서 뭐 이거 요즘 같은 그런 것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저항하는 방법이 평화적인 시위. 그 평화적인 시위가 대표적인 뭐냐면 3.1운동. 평화적으로서 저항할 때도 이상.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폭력부터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모 이런 것도 저항하는데 전쟁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등병이에 불구하고 비등병이에 불구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래서 자기가 외칠 수 있는 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언론이 아닙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 불신을 함으로써 그 불신이 하자마자 사실은 그 당시 대학생 특히 그 장기표에 엄청난 충격이
내가 이제 관념적으로 하고 뭐든 그게 아니라 진짜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이 하나가 이 우리나라 지성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그래서 함석헌 목사님이 그 당시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함석헌 목사가 전태일 이야기를 미국에서 들었어요. 미국 신문에 보여 한 노동자가 고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과장이 지금 미국에다 가서 보고 그 신문을 보자마자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한데 그런 이제 퀘이커 교도 그 일정을 마치고 그 뒤에 봄에 10월에 그다음 한 3, 4개월 있다 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포공항하고 지금 쌍문동하고 진짜 무중장이 멉니다. 그것과 그이지. 이걸 택시 타고 전태일집에 찾아옵니다. 그래 아침에 보니까 이소선 여사가 보니까 하얀 두루마기에 수유명이 그러는데 그 예수가 지금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여기가 전태일 성생의 집이고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군데 그래 전태일 성생의 집이라서 네가 찾아왔다. 어머니 계시냐고 했거든. 어머니 나이가 그 당시에 40살 조금 넘었고 전태일은 그때 22살이었고 저게 함석헌 선생이든 환갑때 또 환갑된 사람이 손잡고를 보고 어머님을 뭐에 깍듯이 하고 전태일 보고 선생님이니까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이루어내야 될 일이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전태일 선생이야말로 그 어린 나이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전태일 선생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이 많고 적고 가지고 나는 앞으로 전태일 보고 선생이라고. 그래서 평생 항상 전태일 선생이라고. 자기 손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다음부터 목회를 하면서 전태일 기념을 꼭 하면서 전태일 여기 대표적으로 빈 사례 뭐두 번째 모니칸 목사님도 그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 모니칸 목사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전태일 어떤 누구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하면서 모니칸 목사는 이소선 어머니하고 동생 겹치다. 겹칠 때 만날 때마다 어머니 깍듯이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나이 많으신 분이 자기 보고 어머니 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존경하라. 그래 이런 게 이 전태일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정신을 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태일 죽음을 보지 마라. 전태일 삶을 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졌던 약한 약자 여성에 대한 그 배려심, 동정심, 또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한 점. 이런 거가 또 그 바탕에서 요번에 보니까 기독교 계신 분을 보셨어요. 저 들었는데 기독교에서 그 김근수 목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릴레아의 예수와 나사렛의 예수가 나사렛 예수는 태어난 예수고 갈릴레아 예수는 예수가 활동한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딱 하니까 대구의 전태일과 청계천의 전태일이 구분됩니다. 바로 이 대구의 전태일이야말로 청계천의 전태일을 만든 이 원천이다. 거기에서 전태일이가 그 뒤에 청계천에 가서 활동했던 모든 그 물은 이 대구라는
이곳에서 원천에서부터 내려온 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그래서 한강 그러고 이제 한강을 보니까 드디어 5.18이 제주 사상이 세계사적인 하나의 그 투쟁사로서 남게 된 게 한강의 가장 큰 공적이었거든요. 계열이 자기 문학성으로 그 찾는 거는 그 개인적이고 우리 민족에게 선사한 것은 사상과 5.18을 보편화시키는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대구에 음악제를 하고 또 이제 시라 강하고 문학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예술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술판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태일에서 한강같이 저러한 문학성, 예술성을 가진다 하면 우리가 그 규모가 작잖아요. 저 5.18에 비하면 우리가 한 1-20년간 젊은 사람을 키워요. 아마 전태일 정신은 아마 전 세계적 굉장히 높고 제가 이러면 뭐 전태일의 뭐 숭배자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전태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도 없습니다. 자기 그게 그 통찰력, 그 사람에서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동정심, 사랑, 그 기독교적으로는 사랑이고 불교적으로는 자비인데 이 자비에 대한 통찰력을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어요. 바로 그게 그 사람이 배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 공사가 끝나는 그것도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에게 전태일 문학을 전태일 문학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요걸 끝나고. 근데 뭐 한강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더 좋지. 더 많은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아까 제가 선천적에서 죽을 때까지 가졌던 인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 이걸 갖다가 보편적인 문학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이 대구가 나올 때 비로소 대구가 박정희 도시에서 극복이 됩니다. 꼭 로베트함을 타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인재가 나오게끔 지금부터 우리가 좀 노력하고 또 그래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한 3분만 질의응답. 예. 그 송필경 원장이 참 전태일 이야기를 감상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뭐 철학이야 그냥 읽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사실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전태일과 같은 똑같은 형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소위 그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봄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면 그 투니시아의 투니지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투니지에 있던 노점상을 하던 그 부하디라는 애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 노점상을 또 그게는貧富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냥 사람 취급은 안 하죠. 뭐 가난한 사람 취급 잘 안 하잖아요. 구진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노점상 다 뺏고 그 리학과를 찾으러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 아가 그 부하디라는 사람 대학을 나간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드려 맞고 나와서 그 시장에서 저 분에 차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자살해. 이게 나라냐고. 그 2011년이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의 투니지아의 그 변호사 협회에서 노동자 운동 변호사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지휘를 하고 그때 이제 그랬지만 화상을 입었지만 바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때 대통령이 와서 그 애를 갖다가 직접 그 뭐 간호도 뭐 와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그 변호사 협회가
그 노벨상을 받죠. 노벨상 받는데 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이야기가 그때 한국의 민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지금 이번에 그 뭐 한가위 노벨상 상도 그냥 상이고 정말 어쩌면 어찌 받았다. 그뭐 최고 작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품을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세계사에서 또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대단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송필경 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전태일의 애정 감상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사를 볼 때 우리 한강 받은 거다. 이번에 노벨상 경제학상 받은 것도 결국 주제가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신문을 읽어볼 때 그 제도학파의 그 참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그게 세계사 한국이라든가 참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그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노벨상을 3개를 우리가 수상했네. 그렇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죠. 또 노벨 평화상이 지금 기단표가 받았는데 기단표가 피폭자 그 단체거든요. 일본에 있는 단체인데 실질적으로는 3중의 원폭 피해자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금 훨씬 더 미국이 일본에 있는 비난보다도 훨씬 더 투쟁을 더 오래 하고 있는 게 2026년에 뉴욕에서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중검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일 마무리하면은 분명히 여기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또 노벨 평화상 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드디어 노벨상 3개를 이제 동시에 석권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정말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마당이 지금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총리님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장생 탄광에 6월만 찾아내면은 이거 아마 이 추천 충분히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받으려고 하면 뭐 해주시냐면 24일날 기자회견 할 때 토요마당에 있는 분이 대거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4일날 11시에 국제보상공원 발굴을 대정 앞에서 우리가 장생 탄광 방문단 토요마당 주체로 갑니다. 주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기자회견 하려니까 시간이 좀 내셔가지고 꼭 참석하셔가지고 안 나오면은 노벨 평화상 받아가 상금 나눌 때 못 받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정명수 양간에 지금 우리 사실 그 한강시의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약자에 대한 고통, 연민 이걸 잘 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고 또 그게 대구에 가지는 의미는 전태일을 예를 드시면서 전태일이 약자에 대한 연민을 행동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잡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전 세계의 고통과 관련돼가 제일 큰 고통이 이 지금 가자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금 평화를 가는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목회에서 우려를 하는데 그거 좀 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 그걸 검증하고 판단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나 TV나 뭐 신문을 보는 세레나하고 발자지고요. 그래서 세레나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많이 접해봅니다. 지금도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강대국이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를 하는 것 같은 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도 그런 약자들입니다. 총장님한테 결국은 피해는 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미얀마에도 원hun장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군부 모여서 자기들이 그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느꼈죠.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백성들이나 국민들, 어린애들, 노약자, 여성들, 피해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요즘 보면 1년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에 그 어린애들이나 그 TV 보니까 볼 수 없더라고요. 불쌍하고 저도 저 스스로도 왜 저럴까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결국은 관계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정해진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나 과거에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해서 자기들은 그 우리가 위인전을 보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영웅이다 하시지만 거기에 피해보는 나라, 국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린애, 노약자 이런 사람들 엄청 피해가 그런 사람이 영웅을 갖고 미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장단집 그 원점 믿고 나쁜 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요일 날에 11시부터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 대구 시민단체에서 안르자 앞에서 우리가 피켓 들고 그걸 운동을 합니다. 제발 좀 학살하지 말고 좀 약자를 좀 보호하자. 어린애들 거기 죽어가는 어린애들 부녀자 뭐 하면 뭐 임신됐는데도 뭐 하면 아무데도 죽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타국에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한번 시간 났을 때 피해자한테 한번 들어주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조 많이 부탁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계좌번호 주세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1067회 토요일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임기가 마치게 가지고 이제 슬슬 만기가 되는데 다음에 집행부한테 이제 뿌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임기 중에 딱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담도 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반성도 하면 한번 저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다음에는 제가 1068회 때는 잠실 강강을 가가지고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총무님께서 남으셔가지고 하면서 진행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전태일씨 관련되어가지고 전태삼씨를 지금 11월 6일쯤 토요일마다 아침에 오도록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능하면은 왜냐하면 11월 13일이 전태일씨가 기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한번 전태삼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그렇죠. 그거를 한번 미리 공개를 해드리고 하긴 나머지 오늘 또 정보 공개할 내용 관련 데가 없습니까? 없으면은 저게 조두권 선생님이 아까 문제 제기했는데 동학혁명부터 우리 촛불혁명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혁명을 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시적으로 봐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를 대구에서 한번 길러야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송필경 원장님 필력이 지금 보통 필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필경 원장님이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손녀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를 바톤을 이어가지고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꼭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나오면 안 되겠네요. 자, 다른 특별한 이야기 없으시면 1067회 토요일마다 요걸 마치고 남는 이야기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